특히 같은 회사에 투자하셨다면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역성장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게 되면 세월과 돈을 함께 날려버리는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20년간 투자할 것이라면 23년에서 25년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그 회사 주식을 사면 됩니다. 물론 내가 20년 이상 초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인드와 인내심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또 내가 분석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미래가치 창출을 잘하고 있는지 실적 트래킹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기업 분석과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겠죠. 이게 가능한 분이라면 이걸 하시면 됩니다. 애플, 코카콜라,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발굴해서 사놓으면 되는 겁니다. 20-30년 전에 이 회사들이 이렇게 성장할 것을 알 수 있었다면요. 하지만 우리 같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초장기 성장하는 종목을 발굴하고 미래를 보는 해안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그보다 짧은 중장기 또는 단기의 추세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자식한테 물려줄 마음으로 이 주식 살 거야, 적립식으로 투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더 깊이 기업에 대해 질문을 해보면 거기까진 모르겠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래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미국 지수를 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04년 1월의 시가총액과 2024년 1월의 시가총액 비교표인데요. 단순히 순위로 보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고, 2004년에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중에 시가총액 순위가 상승한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총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LG화학을 20년 전에 사셨다면 괜찮은 투자를 한 것이겠죠. 더 길게 보면 기아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SK텔레콤, 한국전력, SK네트워크스, 신세계 같은 회사에 20년간 장기 투자하셨다면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도 못한 잘못된 장기 투자를 한 것이 되겠죠. 특히 SK네트워크스나 KT, 신세계 같은 회사에 투자하셨다면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역성장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게 되면 세월과 돈을 함께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면 우리는 현금을 자산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자산을 얼마에 살지, 꽤 괜찮은 주식을 아주 싸게 살지, 또는 좋은 주식을 괜찮은 가격에 살지가 투자 성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 비중이 아주 높았죠. 부동산 투자자들, 이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본 수익률이 높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율을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미래에도 부동산 투자 비중이 더 높아질 것 같으신가요? 자, 이건 PIR 차트인데요.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입니다. PIR 수치가 높아질수록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PIR이 12.8이라면 중위소득자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8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22년을 기점으로 PIR 지수는 꺾였지만 아직도 주택 가격이 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 주택 가격이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택 규모별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추이인데요. 역시 상승 추이는 꺾였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미래의 10년을 본다면 부동산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주식 투자자라서 그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생산 활동이 초과 수익을 내기에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투자 좋다 이거야.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언제 사야 될까요? 자, 이렇게 시장이 떡락했을 때, 빠졌을 때, 이럴 때 사면 됩니다. 빅스 지수가 높아지거나 탐욕과 공포 중에 공포가 시장의 우위를 점할 때, 이럴 때 사면 됩니다. 최근에 빅스 변동성 지수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걸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리만 브라더스,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이럴 때 좋은 회사를 사면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 현금이 없으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에 한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파 컨덕터는 시장이 과열 상태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24년에는 어떤 위험으로 조정의 위기가 생길까?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24년 증시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PF, 법인 파산 건수 증가, 전쟁, 중국, 미국 대선, 경기 침체, 금리 인하, 크게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죠. 이태원건설이 참 문제인데요. PF 우발 채무 규모가 회사의 1년 매출을 넘어섰죠. 손익계산서만으로는 이런 위험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금융위원장이 올해 부동산 PF, 가계부채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 금감원에서도 건설사들 우발부채 제대로 공시하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는 총재도 부동산 PF 등 금융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신세계건설도 PF 폭탄, 대손 충당금만 475억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공사 미수금이 급증했고 단기간 수익성 개선도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롯데건설 또한 유동성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위험 기업입니다. 롯데건설에 대해 올해 1분기까지 도래하는 미착공 PF 규모는 3조 2천억 원이라며 지역별로 미착공 현황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미착공 PF는 지난해 1분기 기준 약 2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개인 회생,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법원 행정처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한계 기업, 개인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개인 회생 접수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쟁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죠.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쟁이 하나 더 있죠. 러우 전쟁이 격화되며 러시아가 닷새간 미사일 드론 500기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푸틴과 젤렌스키가 신년사를 통해서 전쟁 지속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렇게 많은 병사들과 민간인을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옆나라죠. 중국이 자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옆에 있는 작은 나라 땅들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거죠. 영토 분쟁도 모자라서 영해까지 침범하려 합니다. 영해를 침범하게 되면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이 생길 겁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국경을 재설정한 뒤 다른 나라들이 따르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뉴노멀을 만들려고 시도한다.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가 주권을 방어하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자꾸 이러는 이유가 성장률이 꺾였기 때문일 겁니다. 23년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중국 경제가 24년에는 더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한국의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했지만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이 역시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또 올해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후보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바이든이 재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기 침체로 가느냐가 큰 변수인데요. LG경영연구원이 2024년 거시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가 수출보다는 내수 부문의 침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수출 회복세도 별로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까지 급락하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의 내용이 경제 위기 수습용일 경우에는 금리 인하 이후에도 시장은 안 좋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보다 연착륙을 예상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 시장에 공포가 찾아오기 전에는 항상 이런 낙관적인 논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연착륙 또는 완만한 침체를 전망하는데 과연 그것은 증시에 좋은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87년 이후 7번의 금리 인하 중 2번을 제외한 나머지 5번은 금리 인하 시작 후에 증시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었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평균적으로 미국 증시는 15개월, 코스피는 10개월 이후에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는 비싼 주식도 비교적 싸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던 워렌 버핏 할배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현금이 우리에게 가장 큰 벗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캐시 이즈 킹.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시장 초과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